하이, 이게 진짜 영어의 이계진입니다. 오늘은 21번, 24번 주제 그리고 함축 의미추론 문제를 좀 풀어보면서 어떻게 푸는 건지 어떤 식으로 답이 도출되는지를 위주로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거두절미하고 지금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21번 함축 의미추론부터 볼 텐데, 함축 의미추론을 풀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밑줄 친 거에 너무 집착하지 말자예요. 함축 의미추론은 주제 풀기 혹은 빈칸 추론 문제랑 비슷하게 풀어야 돼요. 이 밑줄 친 문장은 주제 문장이랑 거의 그냥 같다고 보시면 돼요. 주제 문장을 찾아서 그거를 대입하면은 바로 답이 나옵니다. 한번 그럼 어떻게 푸는지 한번 해볼게요. 이거부터 읽어볼게요. 환경 저널리스트들은 수행해야 되는데 사자의 역사가 역할을 해야 된대요. 도대체 이게 뭔 말이야 씨. 일단 다시 말하지만 그냥 한번 읽어본 거고 중요한 건 아닙니다. 중요한 건 이거야. 환경 저널리스트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거는 중요하지 않다. 여기 아프리카 속담이 있습니다. 틸은 언틸이랑 똑같은 겁니다. 사자들이 그들의 역사가를 갖게 될 때까지 사냥의 이야기는 항상 영광화할 것이다. 사냥꾼들을 영광스럽게 할 거래요. 그러니까 사자들이 역사가가 없으면은 그들을 잡아먹는 사냥꾼들을, 그리고 그들의 먹이를 빼앗는 사냥꾼들을 미화할 거래요. 아, 그러면은 사자들은 역사가가 있어야겠다. 근데 환경 저널리스트들은 이 사자의 역사가의 역할을 해야 돼요. 이 사자의 역사가라는 건 뭐냐면 사자들의 먹이를 빼앗지 않고 그들의 어떤 그런 생존권을 빼앗지 않으면서 사냥꾼을 미화시키지 않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겠죠. 논리적으로 봤을 때 이 속담은 힘이 있어요. 권력도 있고요. 법 제정에 관한 것이에요. 이 속담이 어떤 권력, 통제, 법에 관한 거래요. 그들은 요거는 좀 알아둬야 됩니다. 푸도크로스는 이해시키다라는 의미예요. 그들은 이해시켜야만 합니다. 환경의 관점을. 이 환경 저널리스트들이 이 대의잖아요. 얘네는 환경의 관점을 이해시켜야 돼. 그럼 비슷하게 들어가는 것 같아. 사자의 목도 빼앗지 않고 환경의 입장도 이해시켜야 된대. 이거는 어떤 역할이냐면 환경을 중시하는 역할 같은 거예요. 오케이, 여기까지 잡으면서 계속 들어갈게요. 누구에게 이해시켜야 되는 거야? people 뒤에 who는 관계대명사겠죠? 아, 법을 만드는 사람들에게 환경의 관점을 이해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그들은 누구야? 예, 똑같으네. 인디아의 대변자가 돼야 돼. 인간 소비율은, 현재 비율은 완전히 지속 가능하지가 않아. 아, 환경에게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다. 숲, 습지, 황무지, 해안지대, 환경 민감지역, 그것들 모두 여겨집니다. 뭐로 여겨지냐면 인구의 가속화되고 있는 수요를 위해서 이용 가능한 것으로서 여겨져. 이런 모든 자연들이 인간을 위해서 이용 가능하도록 이어져. 근데 얘네는 환경을 뭘 보고 환경의 관점을 이해시켜야 되는 사람들인 거예요. 하지만 요청하는 것은 어떤 변화든, 인간의 행동에 어떤 변화든 요청하는 것은 이런 짝대기는 낀 거기 때문에 이렇게 빼주셔야 됩니다. 중요한 건 아닙니다. 소비를 줄이거든,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건, 인구 성장을 감소시키든 어떤 것이든 간에 인간 행동에 어떤 변화를 요청하는 것은 여겨집니다. 인간 권리의 침해로서. 그렇긴 한데 또 벗으로 꺾입니다. 그러니까 이 관점을 다시 반대로 얘기를 하는 거죠. 어떤 지점에서 인권은 옳지 않은 게 됩니다. 이 글은 인간 권리보다는 환경을 중요시 여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환경 저널리스트들은 이 환경을 중시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 정도 했으면 답이 나오는데 마지막 문장도 그냥 읽어볼게요. 대놓고 나오고 있네요. It's time, 어떤 때야. 우리의 생각이 어떤 생각인데 인간 행동에 대해 어떤 변화를 요청하는 것, 환경을 위해서 그렇게 요청하는 것이 침해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될 때야. 뭐 하도록? 차이가 없도록. 인간의 권리와 between and네요. 환경의 나머지 권리랑 차이가 없도록 해야 된다. 이 글 자체를 그냥 보지 말고 주제를 한번 얘기해 봅시다. 주제는 뭐예요? 환경을 보호해야 된다. 문맥상 여기도 어느 말이 들어가야겠어? 환경을 보호해야 된다라는 말이 들어가야 됩니다. 자, 1번부터 볼게요. 어떤 한 종의 생물학적 진화의 역사를 밝혀낸다. 아이, 말도 안 돼. 환경보호야, 환경보호. 2번, 자연을 위한 지속 가능한, 지금 인간 소비 현재 비율이 지속 불가능해. 그래서 지속 가능하게 만들어서 환경을 보호해야 돼 라는 뉘앙스로 자연을 위해서, 자연 나오고, 지속 가능한 인간의 행동으로의 이동을 촉구한다. 자연을 위해서 인간의 행동이 이동할 것을 촉구한다. 답은 2번이겠고요. 3번도 읽어볼게요. 인권의
만연한 치매에 맞서서 아니죠. 지금 환경 좋아하고 있어. 이 사람은 더 부당하게 서술된 사람들을 위해서 역사를 다시 이것도 인간을 강조하는 거기 때문에 틀렸어. 이거가 좀 오답이 은근히 있었을 것 같아요. 환경법 만드는 사람의 권력이나 힘을 제한하는 것.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 환경법 만드는 사람들이 얘네잖아요. 얘네에게 환경의 관점을 이해시켜야 되는 건 맞아. 근데 얘네의 권력을 제한하고 이런 거는 어느 부분적으로는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지만 가장 적절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어느 면에서는 일맥상통하는 게 있어. 보통 매력적인 오답이라 이렇게 틀리는데 이 글이 말하고자 하는 것과 가장 가깝진 않다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면 이 함축의 미치로는 요 밑줄 친 것만 읽고 이 뭔 소리야 라고 그렇게 너무 멘붕에 빠지시지 말고 주제 풀듯이 풀어야 된다 라고 이해하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약 정리하면서 글쓴이의 요지를 파악하는 느낌으로 읽어주신 다음에 대입한다 라는 게 가장 어울립니다. 시간이 없으면 솔직히 대입할 필요도 없어. 여기서 이 글의 주제랑 가장 맞닿는 것을 고르면 그게 답이다 라고 이해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24번 제목 문제도 풀어볼 건데 제목 문제를 풀기에 앞서서 제목이란 거는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 첫 번째, 앞쪽에 주제를 얘기해놓고 내 주제를 뒷받침하는 문장들을 싹 집어넣는다. 두 번째, 처음에는 주제와 관련된 흥미로운 얘기를 하다가 가운데에 however나 이런 걸 집어넣으면서 주제를 본격적으로 가운데에 얘기한다. 세 번째, 미괄식이라고 해서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얘기를 하다가 그래서 이렇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중요한 것은 바로 첫 번째 문장 혹은 두 번째까지, 그 다음에 마지막 문장, 그리고 가운데는 일단 첫 번째 문장을 읽어보면서 천천히 정하는 겁니다. 문장을 조금 크게 보셔야 돼요. 너무 해석에 집중해서 다닥다닥 하다 보면은 우리 그런 적도 있잖아요. 책을 읽다가도 이게 난 분명히 꼼꼼히 읽었는데도 뭔 소리인지 하나도 기억이 안 나고 그래서 다시 돌아갈 때 재밌는 소설책도 그런데 이건 오죽하겠어. 그러니까 글을 조금 말 그대로 제목만 찾자라는 느낌으로 크게 글을 좀 읽으시는 습관을 들여야 돼요. 그걸 어떻게 하는지 제가 오늘 이번 수능 2021년 수능 24번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사람들은 보통 촉각을 생각하지 않아. 촉각을 일시적인 템포럴, 시간의 현상으로 생각하지 않아. 하지만 그것은 전적으로 시간에 기반을 두고 있대요. 공간적인 것만큼.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있어. 이 필자들은 사람이 다 똑같이 생각하는 걸 나도 그렇게 라고 생각하면서 이 글을 썼겠어요? 아니야. 너네들은 그렇게 생각하지만 난 아니야. 이런 느낌으로 가거든요, 저자는. 그래서 사람들은 대개는 촉각을 시간의 개념으로 생각하지 않아. 근데 나는 시간적인 현상이라고 나는 생각해. 공간적인 것만큼이나 시간적으로도 촉각이 많이 기반해 있다고. 그래서 이 저자가 하고 싶은 말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carry out, 실시할 수 있어. 실험을 너 자신이 확인하기 위해서. 그럼 여기서 실험을 일일이 다 읽어야 될까? 아니요. 왜 아닐까요? 이미 주제는 위에 나왔고 촉각은 시각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나온 거고 이 문장을 이 필자가 지 스스로 입증하거나 내 주장을, 필자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실험을 집어넣는 거예요. 이 실험은 결국 그럼 무슨 얘기겠어? 너 자신이 뭘 알아보겠어? 촉각이 시간 기반적이라는 걸 얘기하고 싶어서 실험해봐. 한번 스스로. 봐. 맞지? 이런 거예요. 저는 이번에 읽진 않겠습니다. 한번 스스로 해설지를 보면서 읽어보세요. 지금 여기까지 실험이 계속 언급되고 있는데 그러면 마지막 문장도 한번 읽어볼게요. 촉각을 사용하는 너의 능력은 예를 들면은 요 서치 해지 이렇게 심표로 돼 있는 낀 것들은 이렇게 빼달라고 그랬죠? 서치 단추를 잠그거나 어둠 속에서 현관문을 언락킹 여는 것과 같이 촉각을 사용하는 너의 능력은 의존하는데 뭐에? 시간 패턴에 의존한다. 촉각의 감각에 지속적인 시간 패턴에 의존한다. 앞문장부터 첫 번째 한 문장, 마지막 문장까지. 그리고 여기는 이 글을 뒷받침하기 위한 실험 내용. 그리고 이 실험에서 보다시피 촉각을 사용하는 능력은 시간에 의존한다. 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1번부터 읽어볼게요. 촉각과 움직임. 인간의 중요한 두 가지 요소? 아니에요. 2번. 시간은 더즈는 강조죠. 정말로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정말로 중요하다. 시간 중요하다. 터치의 숨겨진 본질, 촉각의 숨겨진 본질. 답은 2번이겠습니다. 촉각의 숨겨진 진짜 본질은 시간이고 이게 중요하다.
맞죠? 3번. 적당한 시간의 방법으로 오감 아닙니다. 촉각이에요. 사용하는 방법, 뭐 어떻게 사용해라 이런 것도 아니고요. 시간의 개념을 형성함에 있어서 촉각의 역할. 요게 좀 매력적인 오답이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말씀드리지만 이 필자가 얘기하는 거랑 달라요. 이 필자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촉각이 시간 개념이 아닐 것 같지만 사실은 시간적 개념이야. 이렇게 들어가고 있거든요. 이 중간 다시 얘기하지만 일일이 다 읽는 사람들은 이 출제자의 함정에 빠진 겁니다. 반드시 첫 번째 문장에서 요렇게 잡아주시고 실험 얘기를 이 다음에 한다고? 이 얘기를 왜 할까? 위에 있는 필자의 주장을 관철시키려고 뒷받침하려고 읽는구나. 읽어보시면 진짜 무슨 과학적인 더럽게 어려운 말 많이 나옵니다. 이쪽 가운데 문장에서 멘붕 와서 낚이시면 안 돼요. 제 학생들이 그렇게 좀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많았거든요. 여기는 다시 얘기하지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시간의 개념을 형성한다? 촉각이 그거에 대해서 큰 역할을 한다. 시간의 개념을 형성할 때 촉각이 큰 역할을 한다고? 아닙니다. 촉각이 시간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식의 부스터로서 촉각의 놀라운 기능? 아니죠. 답은 이건이겠고 가장 매력적인 오답은 얘였을 것 같아요. 근데 주제에서 빗겨나 있다. 가장 적절하진 않다. 그리고 따져보면 말이 안 된다. 라고 좀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목은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빈칸 추론 문제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빈칸 추론과 제목, 함축의미 추론 요 세 파트는 굉장히 비슷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풀면서 한번 또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